마이애미 히트는 무엇가로 설명이 필요할까요? 국내 배당도 해외 배당 흐름이 완전 폭락하는 가운데 원래 절상률, 적정 배당도 배당에서는 뭐 하나 올랜도를 가리키는 게 없으며 라인업은 히로가 빠진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라우리를 중심으로 팀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안 터지던 왜곡도 터지고 있어서 일반승은 보너스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덴버 경기는 가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배당판으로 봐도 그렇고 솔직히 이 두 팀은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매치라 따로 리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 셀틱 대 골든 스테이트 경기는 오버만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팀은 수비가 기본이 되는 팀이기는 한데 양팀 성향이 수비가 기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달리는 농구를 하는 팀들끼리의 대결입니다. 보스턴의 스마트, 브라운이 출전하는 가운데 5일 동안의 휴식 뒤에 하는 경기라 체력적인 부분도 괜찮으며 또 골수는 커리, 위긴스, 폴 등 한번 0점 잡히면서 3점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양팀의 화력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경기라 보여집니다. 해외 배당 흐름도 새벽부터 오버 배당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예 지금은 배당이 닫힌 상태이며 일반승을 골수로 가기에는 보스턴의 정례 멤버가 나오고 또 상대 전적에서는 골스에게 오히려 최근 5연승 중인데다 5일 동안 이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기에 차라리 안전하게 오버만 가는 걸 추천해드리며 만약 승패를 가고 싶으시다면 핸디캡 보스턴 승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스 대 밀워키는 초 안에는 패스하는 걸 생각했는데 역배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밀워키가 쿤보의 팀인 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인데 쿤보 형제가 결정하는 가운데 이 옵션인 미들턴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기존 정례 멤버가 출전이 가능한 가운데 홈에서는 밀워키에게 2연승인 점도 그렇고 여러모로 역배당 가기에 괜찮아 보이는 배당입니다. 그렇다고 주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주력, 고배당용으로 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언더, 오버는 가지 마세요. 다음 경기는 유타 재즈 대 샌 안토니오는 유타 재즈 일반승에 40승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기존의 국내 절상률, 적정 배당도 유타가 마헨을 많이 깎은 가운데 오늘 NBA 8경기 중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유타입니다. 유타는 최근 8연승의 팀원 전체가 골고루 잘 슛감이 좋은 데다 3점 슈팅 성공률도 최근 5경기 40%대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샌안토니오에서 영입한 루디게일과 알토람 같은 역할을 하면서 팀이 중요한 순간에 톡톡히 제 몫을 해주고 있어 유타 상승세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샌안토니오는 3점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닙니다. 게다가 샌안토니오는 3점 슛 기복이 좀 심한 편이기도 하고 3점 슛을 자주 사용하는 팀도 아닌데 골밑에서 고벼의 존재감이나 외곽 슈터들의 슛감도 많이 올라온 상태라 여러모로 샌안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반승은 기본으로 가시고 마인승도 가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대 레이커스 경기는 레이커스를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미네소타는 최근 포틀랜드, 덴버 상대로 2연승으로 기세가 좋지만 팀 내 거의 1옵션이라고 해도 무방할 에드워즈가 부상 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미네소타가 정배당이었다가 역배당으로 변한 이유가 에드워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 음성 판정으로 웨스트브룩도 돌아온 점도 더 좋아 보이는 점입니다. 또 레이커스 공격진 3대장 르브론, 데이비스, 웨스트브룩 이 슛감에 있어서 최근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러셀, 타운세이 둘이 레이커스의 공격력을 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비가 강한 팀도 아닌데다 팀 내 핵심 공격 자원이 빠진 만큼 레이커스 쪽으로 많이 기운 경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샬럿 경기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포틀랜드 최근 경기력이 엉망인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도 정배당의 절삭률을 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풀헨배당을 보시면 오히려 적정배당 대비 더 방어한 모습을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적정배당이 1.76배당인데 국내 호주는 1.73으로 겉으로는 포틀랜드의 배당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샬럿을 더 방어하는 모습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샬럿은 론조볼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클러치 4쿼터만 되면 샬럿은 이상하리만큼 잘합니다. 반대로 포틀랜드는 다 이길 수 있던 경기도 4쿼터에 역전 당해서 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배당 낚시는 제가 봤을 때 이 경기가 가장 심해 보입니다. 만약 하고 싶으면 차라리 역배를 도전해 보는 것이 배당 대비해서 메리트가 더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대 멤피스는 멤피스 경기로 가는 게 그나마 좋아 보입니다. 세크라멘토는 주전 멤버 가드이자 득점원 팍스, 주전 센터 홈스가 아웃된 상황인데 멤피스는 최근 경기력이자 모람트가 빠진 이후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들끼리 유기적인 모습이 오히려 자모란트가 있을 때보다 더 좋은 모습입니다. 거기에 세크라멘토는 상대를 이기려고 한다면 다득점이 터지면서 슛감이 폭발해야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수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전 센터와 주전 슈터 겸 포인트 가드인 팍스가 없는 상황에서 골 및 외곽 등 어느 하나 멤피스를 당장 이기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상 이 멤버로는 멤피스 넘기 어렵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배당은 이미 새벽부터 많이 멤피스 쪽으로 빠진 상황이며 국내 배당 또한 멤피스 쪽으로 많이 빠진 걸로 봐서 이 경기는 멤피스가 줄 확률이 6타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한 걸 원하시면 일반승, 좀 배당 높게 가고 싶으시면 핸디캡 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고 가장 먼저 알림을 받아보세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